안녕하세요. 우문사입니다. 저는 올해 60을 바라보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34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착하고 똑부러지게 잘 커져서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언니, 그러니까 처형이 문제입니다. 이 처형은 입만 열면 자기 딸 자랑에 남의 딸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특히 얼마 전 36살 먹은 자기 큰딸을 겨우 시집 보낸다고 알린 후에 그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자기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 말도 않더니 갑자기 결혼 말이 나오자마자 딸 자랑 물론이고 제 딸과 자기 딸을 비교해가며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날은 장인어른의 제삿날이라서 다들 모여서 제사를 치른 후에 밥을 함께 먹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이고, 내 딸은 미모가 받쳐주니까 36살이어도 시집을 간 거야. 그런데 혜진이 너는 뭐냐? 너는 왜 아직도 결혼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다들 있는데 앞에서 배려 없이 서슴없이 말하는 처형이 사람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제 딸이 이모인 처형에게 그랬습니다. 이모,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겠죠. 그 말에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 언제까지 좋은 사람만 찾을 거니? 너는 그게 문제야. 눈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우리 민주도 처음에는 눈만 높았다가 자기 좋다는 남자들 다 놓치고 떠나버리니까 겨우 동갑내기랑 결혼을 하잖니. 그래도 뭐 우리 민주가 워낙에 동안이 되다가 미모가 출중하니까 그나마 막차를 타고 결혼에 골인을 하지만 솔직히 36살이면 다 끝물이 아니었냐? 우리 민주 나 테니까 늦게 결혼을 해도 되는 거지. 너는 그러면 못 쓴다. 사람은 자기 처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열불이 나서 처형한테 성질을 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혜진이 처지가 어때서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는 왜 내 말에 꼬투리를 잡니? 사실이 그렇잖아. 혜진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니? 직장만 좋으면 뭐하냐? 남자들이 거들떠 보면 말짱할 것이야. 또 인물이 남보다 뛰어나기를 하냐? 아니, 인물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34살 인물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니? 20대와 비교해서 30대는 감히 인물을 내세우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눈을 낮추고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이 말이다. 그러자 아내가 더 열불이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언니, 민주가 결혼을 안 할 때에는 그동안 끽소리도 안 하더니 민주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 내 딸 결혼에 훈수를 두는 거야?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혜진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도움도 안 되는 말은 삼가해줘. 그러자 처형이 적반하장으로 한마디 더 아내에게 쏘아붙이더라고요. 너는 그게 문제야. 내가 내 조카가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 안 이꼽냐? 우리 민주가 잘난 사위를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배 아프냐? 그래서 그런 거지? 언니, 말을 꼭 그따위로 할 거야? 네가 우리 민주가 결혼한다니까 셈이 나서 그러는 모양인데 내가 일전에 너한테 말했었지? 뭘 말했다는 거야? 네 형부 개원 중에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혜진이를 소개를 시켜달라고 한 것을 말이야. 키 작고 소아마비면 어쩌냐?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이 밥 먹여주지는 않잖아. 내가 너를 생각해서 그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니까 혜진이랑 선을 보게 하자니까 마다했잖아. 혜진이가 내세울 게 뭐 얼마나 있다고 그러니? 멋이 어째? 돈에 환장한 언니나 민주를 그 집에 팔아먹지 그랬어. 웃기고 자빠졌네. 추접 싫어서 더 이상 못 앉아있겠네. 저도 얼척이 없어서 밥 먹다가 체한 줄 알았습니다. 처형 말을 듣고 내가 다 화가 나서 한 소리 했습니다. 처형, 소아마비에다 키 작은 사윗감이 그렇게 좋으면 민주를 그 집에다 시집을 보낼 것이지 왜 하필 우리 혜진이에게 갖다 대는 거요? 참 나쁜 사람이네. 다시는 말 섞지 맙시다. 라고 하고는
아내와 제 딸에게 그랬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참 더러워서. 그냥 일어나자. 그만 가자. 장모님, 저희는 먼저 가야겠어요. 내 딸이 가만히 있다가 끼어들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왜들 가만히 있는 나를 갖고 그러세요? 언제부터 저를 걱정해주는 척을 하시냐고요. 이모는 내 걱정할 시간에 민주 언니 결혼을 잘 시킬 생각이나 하세요. 이모가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이모가 피해를 봤어요? 그러자 처형이 내 딸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나는 네 이모야. 민주가 비록 36이 되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지만 네가 민주가 아니잖니. 지금부터 눈을 낮춰서 너보다 못하는 사람을 만나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말해준 건데 그걸 그렇게 고깝게 듣니? 그러니까 아직도 결혼 말이 없는 거지. 그 말에 화가 난 아내가 처형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언니, 꼭 재수없게 그렇게 말할 거야? 밥맛 떨어져서 같이 밥을 못 먹겠네. 혜진아, 우리 그냥 가자. 라고 하면서 내게도 가자고 보채더군요.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모님께 인사만 드리고 그 길로 아내와 내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처형이 저런 데에는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시기 질투를 빼면 시체인 처형이었습니다. 아내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서 딸만 낳고 그 뒤로 임신을 못하게 된 것을 아는 처형이 내 아내 앞에서 아들 자랑을 오지게 늘어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아내가 그 나이 또래보다 훨씬 동안인데다가 세련되게 하고 다니는 것도 늘 질투를 했었어요. 아내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늘 정신도 젊었으니까요. 반면에 처형은 보통의 그 또래의 아줌마였습니다. 늘 제 아내의 긴 생머리에 불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너는 애기 엄마가 되어가지고 머리가 치렁치렁하니 그게 뭐냐? 미용실에 갈 돈이 없냐? 제발 좀 머리 좀 자르고 다른 아줌마들처럼 파마 좀 해라. 옷이 그게 뭐냐? 남들이 보면 속없다고 욕해.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를 먹은 티를 내고 다녀야지. 그렇게 하고 다니면 다들 뒤에서 욕해. 너는 돈이 썩어 빠지냐? 손톱에 왜 매니큐어를 하고 다녀? 건강에도 안 좋아. 너는 그 나이에 무슨 삐딱구들을 신냐? 아줌마이면 아줌마답게 하고 다녀. 다들 뒤에서 욕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늘 트집을 잡곤 해서 아내가 처형만 만났다 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장모님은 당연히 처형을 나무라곤 했습니다. 장모님을 제 아내가 그래도 닮았거든요. 장모님은 92세인 그 연세에도 머리숱도 많으시고 흰머리도 별로 없는 데다가 허리도 꼿꼿하시고 피부도 곱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에도 옷도 허투루 입지 않으시죠. 반면에 처형은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닮았어요. 장인어른은 62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50대 중반부터는 머리가 온통 백발이었습니다. 처형은 장인어른을 닮아서 40대 후반부터 일찌감치 흰머리가 많이 생겨서 염색을 하곤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다 전업주부라서 사회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자기 관리에도 소홀했는지 늘 펑퍼지만 아줌마였습니다. 처형은 내 아내에게 심한 자격지심이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고졸인 자기보다 대졸인 아내가 늘 장모님과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더 이뻐하셨다는 것도 사실이었고 모든 면에서 처형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자기 딸과 내 딸에게도 투영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늘 자기 딸과 내 딸을 비교질을 한 거겠죠. 틈만 나면 공부를 잘했던 내 딸에게 그런 말도 했었어요.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좀 못생겨도 괜찮아. 우리 민주는 공부를 너만큼은 못하지만 너보다 더 키가 크고 이쁘잖아. 남자들이면 몰라도 여자는 외모가 1순위야. 결국엔 남자들도 똑똑한 여자보다 이쁜 여자를 더 선호하니까. 은연중에 내뱉는 그런 말 때문에 제 딸이 상처를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처형을 가까이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처형의 딸 민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니 갈 수는 없어서 저희 가족 모두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라던 처형의 사위자랑에 대체 나 어떻게 생겨먹었나 궁금했습니다. 키도 크고 말끔하게 잘생겼더군요. 동갑이라더니 오히려 처형의 딸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그날 딸이 결혼식장에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딸 옆에는 웬 청년이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딸이 나와 아내에게 그 청년과 함께 오더니 그랬습니다. 아빠, 사실은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요.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어요. 아내와 나는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예고도 없이 이런 서프라이즈를 하다니. 말할 것도 없이 무척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마도 제 딸이 처형한테 당했던 사건을 잊지 못하고 보란듯이 데리고 온 모양이었어요. 결혼식 내내 나와 아내는 딸 옆에 있는 그 청년에게 눈길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내 딸 옆에 있는 그 청년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90도 각도로 하는 겁니다. 서로 아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 아내도 다가가서 지켜봤어요. 이사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신랑이 내 딸의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내 딸의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아, 저에게 왜 청첩장을 안 주셨습니까?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네요. 라고 하자 신랑이 잠깐 어디로 사라지나 싶더니 자기 장인 장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신랑이 처형과 형님에게 그러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분이 저희 학교의 이사장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라고 하자 처형이 호들갑을 떨며 인사를 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나와 아내에게 여봐라, 우리 사위가 잘나서 이사장까지 직접 축하해주러 왔다고 설레발을 떨더라고요. 그런데 왜 혜진이가 저 이사장이란 사람과 같이 있지? 라며 약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길래 아내가 그러더군요. 저 사람이 이름이 김수연이라고 하던데 언니 사위가 다닌 학교 이사장이 맞아? 그렇다잖아. 그런데 혜진이가 왜 이사장 옆에 딱 달라붙어 있냔 말이야. 아까 우리한테 인사를 하던데 혜진이랑 사귀고 있다고 말이야. 그 말에 놀라면서 대본에 나온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뭐?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야. 뭔 소리를 해?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혜진이를 만나? 잘 알아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얼척이 없어서 제 딸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혜진아, 이리 와봐라. 라고 하자 이사장이라는 사람과 혜진이가 나란히 함께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처형이 얼굴이 헬쓱해지더군요. 마치 신혼부부 사이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왔으니까요. 내가 내 딸의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김수영 군이라고 했는데 내 딸과는 어떤 사이인가? 그 말에 그러더군요. 장인어른, 저는 혜진 씨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혜진 씨와는 벌써 2년을 사귀었습니다. 마침 저희 학교 선생님이 혜진 씨와 이종 사촌간이란 사실을 알고 이렇게 불쑥 찾아뵈었습니다. 라고 하자 처형이 얼굴이 샛노래졌습니다. 뭐? 혜진이랑 결혼을 한다고요? 라고 하며 말을 더듬어가며 당황해하는 표정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때 제 딸이 처형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혹시 이모는 알고 계셨어요? 뭘 말이냐? 민주 언니 결혼 말이에요.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 말을 할게요. 저도 수연 씨한테 들은 거예요. 얼굴이 더 흑빛으로 변해가는 처형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야? 이모 사위 말이에요. 이번이 첫 결혼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4년 전에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대요. 알아봤는데 애도 하나 있다고 들었대요. 이모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처형이 뒤로 한번 휘청거리더니 거의 쓰러질 듯이 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냐? 그럼 수연 씨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수연 씨, 우리 이모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뭐가 진짜예요? 라고 하자 김수영 군이 그랬습니다.
뭔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들에게서 들은 말이니까 사실입니다. 라고 하자 처형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그게 말이다. 나도 최근에서야 알았어. 그냥 모른 척 해줘.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 소문이 안 나게. 라고 하면서 냅다 도망치듯이 딴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애딸린 이웃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다니 정말 웃긴 짬뽕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정식 교사가 아니라네요. 임시직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런 주제에 내 딸의 할 말 못할 말을 다 했다니 다시는 상종을 못할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위에 예상을 한 대로 내 딸이 김수영 군과 결혼식 말이 오가자 비굴하게 처형이 아내한테 와서 사정사정을 하며 청탁을 하더랍니다. 있잖아. 우리 민주 신랑이 정식 교사가 되도록 네가 말 좀 잘해줘. 장모 말이면 다 들어줄 것이 아니냐? 언니, 내가 미쳤어? 부탁할 것을 부탁을 해. 내 사위도 언니가 내 딸한테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뭘 바래? 소아마비의 키 작은 남자라도 감지덕지해하며 만나라고 한 건 언니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열이 받아서 언니 딸 결혼식장에 나타난 거였어. 청탁까지 하게 되면 아마 언니 사위는 그 학교에 발도 못 붙일걸? 한번 잘해봐. 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다시는 아내와 내 앞에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형내와 아예 어황내를 끊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있던 사람. 남의 딸에게는 온갖 험담과 훈수를 늘어놓으면서 자기 딸 결혼 문제에 흠집이 나자 부랴부랴 모른 척하고 숨기려 드는 모습이 참 역겹더군요. 더 이상 그런 사람과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딸은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딸은 김수영 군과 혼인 준비를 순탄히 잘 진행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위는 인품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 저희 부부가 늘 든든합니다. 사람 관계에도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나와 내 가족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